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묘한 가죽 합익 연구소의 묘한입니다. 지난번에 베벨러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은 베벨러 툴만큼 또 중요한 페어 쉐이더라고 하는 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어 쉐이더 툴은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방울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일단 이름의 페어 쉐이더라고 하는 그 어원부터 한번 볼게요. 페어, P-E-A-R, 과일 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쉐이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단어는 아닌데요. 그림자를 섀도우라고 하는 명사죠. 그리고 그림자 지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쉐이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양이 과일 배처럼 생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배는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지만 서구권에서는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겨서 이렇게 생긴 것을 배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배 모양을 가진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툴을 찍어 가지고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툴을 이렇게 때려주면은 물방울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 둥근 부분과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둥근 부분을 토우라 그럽니다. 우리 구두 앞 코 있죠? 네.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을 힐이라 그래요. 보통 엣지를 주는 부분은 요 둥근 부분, 토우 있는 부분을 엣지를 많이 주고요. 요렇게 90도로 세워가지고 물방울 모양이 뚜렷하게 나오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둥근 부분, 토우 부분을 엣지를 주고요. 엣지는 작업자 방향, 대를 기울여서 요렇게 자연스럽게 라인이 살짝 그림자져 보이도록 사용합니다. 물론 드물게 힐 쪽을 엣지로 주고 이렇게 뾰족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수한 경우지만 이렇게 좌쪽이나 우쪽으로 기울여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만 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엣지 부분을 가죽에다 잘 대주시고요. 각도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페어 쉐이더 요 둥근 부분 토우를 엣지로 주고요. 엣지 부분을 가죽에다 살짝 대고 기울여 줍니다. 그 다음에 망치로 때려 주시고 살짝 끌어주면서 힘 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면서 또 곡선으로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페어 쉐이더 툴을 훈련을 하시면서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요 중간 부분의 힘 조절입니다. 망치질의 힘은 크게 해서 작게까지 차근히 힘이 빠져야 되는데 이 중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힘 조절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약간 잘못된 예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는 강하게 때리고 그 다음에 약하게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럴 경우에는 요 말씀드렸던 대로 중간에 힘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라인이 예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지난번에 공부했었던 도안이죠. 베벨러까지 맞춰진 이 도안에다가 페어 쉐이더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직접 시연해 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꽃잎 보면은 꽃잎에 볼록볼록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입체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살짝만 끌어주시고요. 자, 요렇게 제가 잎사귀에다가 꽃잎에다가 여기 페어 쉐이더 엣지를 넣어 봤는데요. 요거를 작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꽃 심 안쪽에 가상의 중심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가상의 중심점을 향하도록 잘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 빼기 하는 거는 이렇게 훈련할 때는 이렇게 길게 해 봤는데요.
라인에 따라서 뭐 이제 꽃 이미지에 따라서 라인을 그렇게 길게 뽑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까지 빼주느냐, 요렇게 꽃잎이 있다 그러면은 꽃잎의 딱 절반선, 대략 한 2분의 1 지점이 제일 솟아 보이도록 연출해 주는 게 그게 제일 예쁩니다. 그러면 나머지 꽃잎도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꽃잎을 넣어 봤는데요. 요 제일 하단에 있는 요 꽃잎 같은 경우는 끝에가 뾰족하죠. 요 뾰족한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힐 쪽으로, 뾰족한 쪽으로 살짝 넣어 주시면은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꽃잎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페어 쉐이더를 넣고 나서도 이 중간이 좀 비어 보이는데요. 페어 쉐이더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옆으로도 살짝 넓게 작업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입체감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잎사귀 쪽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어디 볼게요. 요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끔 살짝 잎사귀 길이에 맞춰서 약간 꽃잎보다는 길게 빼주시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됐습니다. 요렇게 제가 페어 쉐이더로 한번 도안을 장식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페어 쉐이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어 쉐이더가 요렇게 그 물방울 모양, 즉 그 과일 배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렇게 좀 쐐기처럼 길게 긴 모양으로 생긴 요런 페어 쉐이더도 있어요. 물론 종류에 따라서 요게 세로 줄이거나 아니면 가로 줄이거나 아니면은 B급 모양, 즉 체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툴도 있습니다. 자, 요 툴 같은 경우에는 때리면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네. 보통 얘 같은 경우에는 둥근 토어 부분으로 에지를 주고 이런 식으로 쉐이딩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안에다가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꽃심이 있습니다. 꽃심이 있는데 꽃잎과의 경계가 너무 부자연스럽게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페어 쉐이더로 라인을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둥근 부분은 토우고요. 토우를 엣지를 주면서 꽃심 중심으로 라인이, 쉐이딩 라인이 방사형으로 잘 퍼져 보일 수 있게끔 살살 때려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꽃심 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라인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죠? 어떠십니까? 페어 쉐이더 많이 어렵지는 않으시죠? 제가 툴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문득 들은 생각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툴 이름을 외우시는데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굳이 이 툴의 이름이 뭐다라고 반드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툴 이름 같은 경우에는 툴의 모양이나 아니면 툴이 가진 역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다 보면은 다 외우시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리는 것을 모두 마치고 나면은 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